자동차 보험은 이 담보의 내용을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사고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다른 유형의 담보로 접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면 자동차 보험 접수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이야기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보험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실비보험 못지않게 이 자동차 보험도 진료에서 아주 많이 활용되는 보험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상대방의 이 자동차 보험을 이용해서 다 진료를 받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 자동차 보험은 처리 과정에서 아주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해요. 대인, 책임보험, 종합보험, 자손, 자상.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그게 뭘 의미하는지 모르는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기 때문에 보험 처리 과정에서 환자들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실비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용어를 잘 몰라도 우선 그냥 치료를 받고 영수증을 모아서 청구를 해보면 돼요. 그러면 보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결정이 되기 때문인데요. 자동차 보험은 조금 결이 다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상황에 맞게 이 담보를 잘 활용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담보를 활용하지 못하면 보험 접수 자체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한 번쯤 정리해 두시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담보를 활용해야 되는지 내용을 정확히 이해해 두신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다 원활하게 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에 어떤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금전 형태로 배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배상하는 금액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에서 그 비용을 대신 처리해 주는 것이죠. 자동차 사고와 관련된 배상을 내주는 보험이 자동차 보험이고요. 정식 명칭으로는 자동차 배상보험, 자동차 손해배상보험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체가 총 4가지예요. 다른 사람의 신체, 다른 사람의 물건, 나의 신체, 나의 물건 총 4가지인데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보상하는 담보들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를 다치게 했을 때는 대인, 흔히 대인 접수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 자동차겠죠. 다른 사람의 차를 고쳐주는 게 대물.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는 자손이나 자상, 내 자동차가 파손당했을 때는 자차를 이용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고 각각의 상황에 맞게 보험을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다른 사람의 신체를 상하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단순히 부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후유장애가 남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는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부상을 당했을 때는 적극손해와 간접손해를 배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극손해는 그 사람을 구하거나 수색하는 데 드는 비용 혹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비용들을 내주는 걸 의미하고요. 간접손해는 정신적인 위자료나 휴업손해 혹은 교통비 같은 것들을 보상하는 걸 의미해요.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합의금이죠. 그래서 치료비는 보험사에서 병원 쪽으로 이제 직접 지불을 하고 합의금은 피해자에게 금전 형태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의 신체 손상에 대해서 보상하는 항목은 크게 2가지로 구별이 되어 있어요. 대인 1과 대인 2인데요. 대인 1은 의무가입입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가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보험이고 가입을 하지 않으면 차량을 구매하고 자동차 등록을 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놓은 거죠. 하지만 문제는 한도가 좀 낮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사망했을 때는 최대 1.5억, 부상을 당했을 때는 최대 3천만 원이고 상해 급수별로 이 한도가 나눠져 있는데요. 우리가 외래에서 흔히 보는 이제 염자 환자들, 목이나 허리가 삐끗해서 아픈 환자들은 120만 원 한도가 되어 있고요. 간단한 타박상의 경우에는 50만 원이 한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이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의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좀 모자란 금액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환자가 만에 하나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30대 환자가 보통 사망하게 되면 못해도 보상해야 되는 금액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발생하거든요. 하지만 대인원은 1.5억밖에 보상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는 금액을 가해자가 직접 배상을 해야 되는데 과연 그 가해자가
한 번에 이 큰 금액을 배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경우가 많겠죠. 따라서 피해자가 사고가 발생하고 나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대인 1뿐만 아니라 대인 2라는 것을 추가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요. 대인 2는 흔히 종합보험이라고 부르죠. 뒤에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대인 2를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험료가 좀 아깝다거나 혹은 뭐 설마 사고가 나겠어? 라는 아니라는 생각으로 대인 1만 가입하고 운전을 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차량을 무보험 차량 혹은 책임보험 차량이라고 부릅니다. 대인 1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무보험은 아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한도를 넘게 되면 그때부터는 보험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대인 1만 가입된 차량을 무보험 차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제 약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무보험 차량, 책임보험 차량의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해서 상대가 피해를 보게 되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자, 이처럼 좀 리스크가 큰 상황인데도 대인2를 가입하지 않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다음으로는 대인2고요. 대인2는 임의 가입이에요. 본인이 가입할지 말지 정할 수 있다는 거고요. 하지만 가입하는 사람들의 99%는 무한으로 가입합니다. 한도가 무한대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사망사고 때문에 그런데요. 앞서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이 한 명 사망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배상액이 수억 단위로 나오거든요. 따라서 무한대로 한도를 설정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한으로 가입을 하게 되면 형사처벌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단 이때는 중상해나 12대 중과실, 뺑소니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아래쪽에 이 자동차 보험료를 한번 보게 되면요, 대인배상 1의 경우 65,000원, 대인배상 2 무한은 136,000원으로 보험료가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요.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게 됐을 때는 보상하는 금액의 한도가 엄청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인배상 2는 무조건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앞서 대인은 다른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었고요.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내가 다칠 수도 있죠. 혼자서 어디 벽을 들이받거나 전신줄을 박아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쌍방과실이지만 내 과실이 큰 경우도 있죠. 자, 이럴 때는 나의 과실로 인한 부분에 대해서는 치료비는 내가 부담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손과 자상이라는 두 가지 담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손은 약관상에는 자기 신체 사고라고 적혀 있고요. 자기 신체 손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줄여서 자손이죠. 그리고 자상은 자동차 상해를 줄인 거예요. 자, 두 가지 전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본인의 신체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담보고요. 나 혼자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대인이 아니라 자손이나 자상으로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나뿐만 아니라 같은 차량에 탑승하고 있는 나의 배우자, 그리고 나의 부모, 자녀까지 다 이 자손과 자상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에 동승자가 있는데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아닌 다른 동승자에 대해서는 대인으로 접수하는 거고요. 배우자나 부모, 자녀가 탑승해 있다면 자손이나 자상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 자손과 자상은 둘 중에 하나만 선택적으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은 대인 1과 대인 2처럼 이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자상이 보장 범위가 훨씬 넓고요. 자손이 보장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자손의 경우 사망 시 최대 1억, 그리고 부상을 당했을 때는 급수별로 정해진 금액을 보상을 하죠. 12급 기준으로는 120만원이나 180만원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치료비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휴업손해, 교통비와 같은 합의금들은 지급하지 않아요. 따라서 내가 단독사고가 발생했는데 자손으로 접수했다. 그러면 치료비는 정해진 금액 내에서 보상받지만 합의금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자상의 경우에는 사망 시 최대 10억, 부상 최대 5억으로 한도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부상 급수와 관련 없이 한도 내에서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상을 당했을 때 5억까지 쓸 일이 없기 때문에 거의 한도가 무한이라고 보셔도 무방하죠. 자, 이처럼 자상이 자손에 비해서 한도도 크고 합의금도 지급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상으로 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 보험료를 비교해봐도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위쪽을 보면 자기 신체 사고, 자손의 경우 보통 이렇게 1,000원에서 2,000원 정도의 보험료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상의 경우에는 만원대, 조금 많게는 2만원 정도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1, 2만원 정도 더 내면 자손 대신 자상을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조건 자상을 가입하세요. 자상이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무보험차 상해인데요.
앞에서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는 대인,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가족이 다쳤을 때는 자손 또는 자상을 쓴다고 했었죠. 근데 이 무보험차 상해는 뭐냐? 운전자가 운전을 하다가 혹은 보행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 차량이 책임보험, 무보험이거나 혹은 뺑소니로 도주를 해버렸어요. 자, 그러면 내가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책임보험이라면 한도를 넘는 금액은 상대방 가해자한테 직접 받아내야 하고, 뺑소니라면 상대가 잡힐 때까지는 보상을 받을 주체가 없을 수 있는데요. 자, 이때는 무보험차 상해라는 것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책임보험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한 보상, 그리고 상대가 잡히기 전까지 내 보험사에서 먼저 보상을 해주고 추후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상대방 쪽으로 구상권을 넣어서 비용을 회수해가게 됩니다. 보통 한도는 뭐 2억에서 5억 이런 식으로 이제 억 단위로 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무한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큰 특징은 나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가족 혹은 배우자의 직계가족이 사고를 당했을 때도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구라도 이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사고가 발생했을 때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형제자매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도로에 책임보험 차량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책임보험 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되게 곤란함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이 무보험차 상해를 활용하시면 내 보험에서 충분히 보상을 해주고 추후 약관상 정해진 합의금을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무보험차 상해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했던 대인 1, 대인 2, 대물, 자손, 자상 중 하나를 가입을 다 했을 때 마지막에 가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담보 잘 가입을 하시고 꼭 무보험차 상해 가입해 두시길 바랍니다. 1년에 보험료가 3,000원 정도밖에 안 해서 크게 부담도 없으실 거예요. 오늘은 자동차 보험의 담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가 이 보험 접수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나 몰라라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거든요. 이렇게 기본적인 담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두시게 되면 추후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상황에서는 이런 담보를 이용하면 된다라는 내용을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아무쪼록 사고가 나서 곤란함을 겪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영상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